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로 돌아보는 김선생의 뉴스 현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현장은 서울에서 만나는 고구려성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고구려성을 만날 수 있게 된 이유를 고구려 역사를 소환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산악국가였던 이 졸본 고구려로부터 출발을 해서 압록강변의 국내성으로 이전해 오게 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되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하를 해서 평양성으로의 선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충주 고구려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남하 작전이 전개가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발이 되었었던 환인의 오녀산성의 모습을 통해서 고구려의 어떤 위상과 스케일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 지금의 집안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바로 이 광개토대왕 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현재는 비각 속에 갇혀져 있지만 바로 이 비와 더불어 대규모의 이런 능을 통해서 적석총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구려의 크기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국내성 터의 모습이 되겠고요. 옛사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이 당시의 고구려와 더불어 집안의 이 태왕릉과 또 국내성 그리고 건너편에 북한의 마음포 등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모습 등을 통해서 고구려가 그 시기에 이 압록강 변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국가로서 성장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국내성에 있는 이 집안 지내를 중심으로 해서 장군청, 광개토대왕비뿐만 아니라 바로 돌무지 무덤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427년에 국내성을 떠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평양에서도 고구려의 성곽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평양성의 을밀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이곳 외에 산성들과 안악궁터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평양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요한 루트가 바로 이 자비령로가 되겠는데요. 평양, 황주, 서흥, 평산, 금천을 거쳐서 개성에서 장단을 거쳐서 임진강을 넘어 양주로 내려오는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도로망이 되겠고요. 이때 그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이 지금의 연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진강에 있는 이 당계나루에 임진강을 낀 당포성을 그 예로 들을 수가 있겠고요. 당포성과 더불어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호로구루가 되겠습니다. 이 호로구루라고 하는 호리병 모양으로 물길이 좁아지는, 임진강이 좁아지는 곳에 있었던 옛 성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경계가 되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호로구루의 위치를 통해서 이 당시에 고구려가 적극적인 남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성곽들이 곳곳에 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수락산의 노원골에 있는 이 보루들을 통해서 수락산 보루 혹은 아차산 보루군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적극적인 고구려군의 남하 과정에서 이러한 보루들이 초소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용마산을 거쳐서 이 아차산 일대의 홍련봉, 제일보루 등 이 보루들의 발굴을 통해서 이 아차산성 일대의 고구려의 이런 군대가 주둔해서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을 잡았었던 고구려의 위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차산 일대에서 바라본 한강의 오늘날 모습이 되겠고요. 복원이 된 아차산성들이 바로 고구려의 성곽이었었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 모양으로 해서 한강변에 자리 잡았었던 아차산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차산, 망우산, 용마산, 보루 구역들이 결국 이 고구려의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고구려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위례성 지역 밑으로 남하를 하기 시작해서 남한강 일대까지 고구려의 영역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바로 이 충주 고구려비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주 고구려비의
이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에 고려 대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바로 이 시기에 국내에서 이 장수왕이 적극적으로 남한강 유역의 여러 선을 공략해서 세웠던 하나의 기념비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6세기 중반에 오게 되면 북쪽으로서는 돌고래 침입, 또 남쪽에서는 신라의 진군 등이 이어지게 되면서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고구려 구이동 보루도 아차산 보루들이 결국 임진간 유역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한강 유역에 있었던 고구려의 성곽들도 변모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차산성의 진달래 꽃핀 동산을 있었던 아차산성인 고구려의 아차산성을 둘러보면서 서울에서 만나는 고구려의 산성들의 흔적들을 되짚어 봤습니다.